그래서 오늘 벌어진 공수처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소식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상자는 2명인데 동시 압수수색이 들어간 곳은 상당히 여러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5곳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장소가 3곳,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지역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대구 고검 사무실과 주거지도 역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에 검사 5명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 압수수색 대상자 2명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죠. 네. 지난해 총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을 통해서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이 고발장을 접수한 게 지난 6일이거든요. 바로 이틀 뒤인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시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불과 나흘 만에 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사건을 입건했지만 이번에는 고발 사건을 바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공수처의 데뷔전이라는 이 평가도 나옵니다. 김웅 의원은 앞서도 보셨지만 영장 집행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저희 당의 사무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당연히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마치 제가 허락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자료를 빼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들킨 상태입니다. 예.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자기 컴퓨터만 가져가든지 해야지 보좌관 컴퓨터를 건드리거나 또는 다른 것을 검색해 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이런 절차들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오히려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은 더 궁금한 게 그게 아니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혹시 누구 들어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 들어 있습니까? 피의자로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서 이 공수처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이 범죄 혐의를 읽었는데 예. 이게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들린 겁니다. 아. 범죄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것이죠. 말씀대로 김 의원의 입장 발표 뒤에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되나요? 그렇게 적시가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오전의 그 현장 상황이고요. 예. 이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4개입니다. 애초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알려졌지만 예. 윤 전 총장까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의혹 수사의 칼 끝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거기에 적시가 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큰 빅뉴스거리인데 혐의가 4개나 적용돼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얘기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윤 총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예. 말씀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된 그 4개의 혐의를 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이번 의혹에 깊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이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해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인 손 검사에게 이 직무 밖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 검사의 직책상 이 총장 보고 없이 이 고발장이 건네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예. 이게 깔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발장과 또 함께 넘겼다는 파일을 보면 이 실명 판결문과 또 피고발인들의 주민등록 번호, 또 범죄 사실 등이 있거든요. 결국 이 검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얻은 범죄 사실 등을 누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요. 이 고발장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가 4월 3일과 8일이죠. 모두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앞선 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들 모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수처에서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대검찰청도 이 내용을 이제 조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두 기관이 겹쳐서 수사할 수는 없고 뭔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검 감찰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오후에 밝혔는데요.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예. 또 이 공수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대검도 기존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공수처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권도 있는 감찰부가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면 이 두 개 기관이 동시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 3과는 최근 포렌식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이 강제 수사 전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혐의를 나눠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이 맡는 쪽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수처가 또 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예. 선거 범죄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는 전망도 큰 상황이죠.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시작했으니 대검은 손을 떼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충성 경쟁에 소모품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 장관은 이 두 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을 예.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안 되면 합동수사본부라도 차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는 거는 실체가 뭐냐?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지 어느 기관이 어느 만큼 하고 어느 기관이 어느 쪽을 맡고 뭐 이거는 국민은 사실 뭐 큰 관심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조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팀이 꾸려지는지는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